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확실한 하락장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위대한 패배자입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고 비싼 헬스장을 끊으며 건강을 관리한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몸이라는 공장은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감가상각만 반복되는 파산 직전의 기업입니다. 통장 잔고 1원에는 벌벌 떨면서 매초 당신의 생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라는 기축통화에는 왜 이토록 너그러우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상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는 생존 잔고를 추적하는 보고서이자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디지털 생존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몸을 파괴하는 악성 채권의 실체와 그 비정한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몸은 수조 개의 세포 노동자가 24시간 풀가동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매 순간에도 이 노동자들은 단 1초의 휴식 없이 생명을 제조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유능한 노동자도 영원히 현역으로 뛸 수는 없습니다. 세포는 일정 횟수의 분열을 마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화세포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명예롭게 퇴직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기업의 수익을 갉아먹는 악성 채권과 같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주변의 건강한 신입사원들까지 오염시키기 시작하죠. 과학자들은 이들을 좀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죽지도 않은 채 흐물거리며 독가스 같은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멀쩡하던 옆자리 동료들까지 일하기 싫게 만들고 결국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감사팀인 면역체계가 이 좀비들을 즉각 퇴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감사팀조차 노쇠해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장기 곳곳에는 퇴출되지 못한 좀비들이 알을 받고 버티게 되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인 이유는 단순히 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업 내부에 가득 찬 악성 채권들이 당신의 생체 에너지를 갈취하고 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경영관리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좀비들이 내뱉는 독가스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낡은 경영 방식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숙련도가 높다는 착각에 빠져 당신의 세포들이 파업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파산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이 악성 채권들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생체 계좌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포 노동자들의 은퇴 시기는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 생명의 한계치를 결정하고 유통기한을 도장 찍는 아주 은밀하고 신비한 부품의 정체. 제2장 생명의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텔로미어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포 노동자들이 언제 은퇴할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비밀 장부는 바로 당신의 유전자 끝단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포 노동자의 사원증에 찍힌 비정한 유통기한, 바로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분자시계입니다. 이 부품은 마치 신발끈 끝이 풀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플라스틱 캡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가 헝클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양끝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최후의 보호막이죠. 하지만 이 보호막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세포 노동자가 복사기를 돌려 자신과 똑같은 후임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즉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캡은 아주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신발끈 캡이 마모되듯 텔로미어가 한계치까지 짧아지는 순간 세포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DNA가 망가질까봐 스스로 작동을 멈추거나 앞서 말씀드린 좀비 세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피할 수 없는 감가상각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이 캡을 더 빨리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들이마시는 산소조차 활성산소라는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내어 텔로미어를 야금야금 공격합니다. 분열하지 않는 뇌세포나 심장세포조차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노화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탱하던 보호막이 바닥나며 시스템 전체가 파산으로 향하는 초읽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텔로미어라는 귀중한 자산을 어떻게 소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과 술잔 속에서 당신의 신발끈 캡은 남들보다 2배 속도로 증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텔로미어의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당신이라는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하는 폐업 공고가 붙게 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적 생존의 한계치이자 생물학적 숙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유통기한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고작 100년이라는 잔고 앞에 절망하지만 자연계에는 영생을 누리는 디지털 자산 같은 생명체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3장, 인류가 감히 넘보지 못했던 자연계 블루칩들의 영생 설계도를 전격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고작 100년이라는 잔고 앞에 절망하지만 자연계에는 노화라는 부채 자체를 무효화시킨 경이로운 블루칩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민물에 사는 작은 동물, 히드라입니다. 이들은 몸의 절반 이상이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부터 타이어까지 며칠마다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무한 리스 시스템을 가졌죠. 낡고 해진 세포를 실시간으로 교체하니 이들에게 유통기한이란 단어는 무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감가상각이 제로인 꿈의 자산인 셈입니다. 또 다른 괴물은 북극해의 주인,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이들은 무려 5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분석 결과 이들의 유전자 장부에는 DNA 손상을 실시간으로 수선하는 강력한 복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로 치면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즉각 자금을 수혈해 기업을 살려내는 무한 동력의 재무팀을 가진 격이죠. 털없는 쥐라 불리는 벌거숭이 두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쥐보다 10배나 긴 30년을 살면서도 암세포 하나 생기지 않는 철벽의 보안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인류는 이제 이들의 비밀 설계도를 훔쳐 우리 몸에 이식하려 합니다.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이어 젊은 피의 에너지를 수혈받는 파격적인 실험부터 상어의 치료 유전자를 분석해 인간의 생체 계좌를 연장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인류는 자연계의 블루칩들이 가진 영생의 기술에 사활을 건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이 투입된 이 위험한 투자에는 우리가 간과한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적 대원칙은 생물학의 세계에서도 비정하게 적용됩니다. 수명을 2배로 늘려주는 유전자 가위의 마법을 부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까요? 예쁜 꼬마 선충이 보여준 영생의 대가, 그 충격적인 거래 조건이 제사장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비싼 배당금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생명 연장의 마법은 생각보다 훨씬 비정하고 냉혹한 거래였습니다. 연구진은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작은 생명체의 유전자 하나를 조작해 수명을 무려 2배나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단숨에 200살을 살 수 있는 생체 티켓을 거머쥔 셈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이를 10배까지 연장해 인간 수명 1000살 시대를 예고하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영생의 주식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무한한 수명을 얻기 위해 생명체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바로 번식 능력의 완전한 포기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종의 번식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예산을 오직 개체의 생존과 유지 보수에만 쏟아부었을 때 비로소 영생에 가까운 수명이 허락된 것이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 가치인 자손을 담보로 맡기고 현재 자산인 자신의 목숨줄만 보전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투자를 선택한 셈입니다. 실제로 인간 역사에서도 이 비정한 거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의 평균 수명은 같은 시기 양반이나 왕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생식 기능을 잃은 대신 생존의 에너지를 얻은 셈이니 꼬마 선충의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효하다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1000년의 삶을 얻기 위해 당신의 미래와 인류의 연속성을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현재의 안락을 위해 미래를 팔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삶을 수용할 것인가? 세상은 이제 이 비정한 공식을 자본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1년에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몸을 20대로 되돌리려는 현대판 진시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번식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압도적인 자본의 힘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합니다. 제5장, 매년 50억 원을 생명 연장에 베팅하는 억만장자의 블루프린트 프로젝트. 그 화려한 투자 보고서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 그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자본주의의 최정점의 선자들은 이제 노화라는 부채를 자산으로 상쇄하려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 추진하는 블루프린트 프로젝트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매년 40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을 자신의 몸에 쏟아붓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알의 보조제를 삼키고 엄격하게 통제된 식단과 운동,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노화 방지가 이제 거대한 자산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의 신체 나이는 이미 20대 수준으로 회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돈만 있다면 수명도, 젊음도 쇼핑카트에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투자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주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는 고정비를 무한대로 지출하며 기업 가치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경영자와 같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모든 우연성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수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늙음은 단순히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닙니다. 노화세포는 젊은 시절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던 가장 유능한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한때 헌신했던 이들을 괴물로 몰아세우며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된 지금의 세태는 어쩌면 자연의 숭고한 경영 철학을 거스르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포트폴리오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영원히 늙지 않는 알약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주저없이 그 약을 삼키시겠습니까? 그 약이 가져올 지독한 부작용을 알고 나서도 말입니다. 제6장,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삶이 가져오는 가치 인플레이션의 비극.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행복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잔혹한 경제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경제학의 대원칙은 희소성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양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유 또한 그것이 단 한 번뿐인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영원히 늙지 않는 알약이 주어져 수명이 무한대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 가치는 지독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영원히 시간이 남아돌 때 당신은 과연 오늘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내일 해도 되고 100년 뒤에 해도 상관없는 일들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은 그 가치를 잃고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영생이라는 무제한 화폐 발행은 결국 당신의 하루를 무가치한 종이 더미로 만듭니다. 지독한 매너리즘과 무기력이라는 부작용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분석가로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화를 정복하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잔고를 어디에 가치 있게 투자하느냐입니다. 1000년을 살며 감정이 메마른 노예로 연명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현생을 가장 높은 수익률로 경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비정한 희소성 위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숭고한 철학을 논하기엔 당신의 생체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감가상각되고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늙어가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어떻게 늙고 있습니까? 육체의 쇠퇴를 방어할 대체 수단은 준비되어 있나요? 제7장, 1인 플랫폼 시대의 생존 전략. 당신의 늙어가는 몸을 대신해 24시간 달러를 캐낼 디지털 복제술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경제분석가의 관점에서 공포는 가장 강력한 투자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육체라는 공장이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영리한 경영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공장이 멈추기 전에 당신의 노동력을 대체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1인 플랫폼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앞서 소개한 23살 대표가 노트북 군단을 만든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자산이 쇠퇴하기 전에 늙지도 지치지도 않는 디지털 자산을 설계해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죠. 노동의 성벽 안에서 꼬박꼬박 내 몸을 갈아 넣어 월급을 받는 것은 감가상각이 100%인 자산의 인생을 올인하는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제 성벽 밖으로 나와 지능의 배급망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심지어 당신의 몸이 병들고 지친 노년에도 당신을 대신해 24시간 달러를 캐낼 복제 엔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늙어가는 나를 지탱해줄 시스템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파산하지 않는 노년을 위해 당신의 세포 관리와 자산 관리를 병행하십시오. 당신의 전문 지식을 AI라는 제트 엔진에 이식해 스스로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 그것이 노화라는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육체의 쇠퇴를 슬퍼하며 무너지는 벽돌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디지털 코어로 변환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설계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 구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처럼 시스템의 관리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인가? 마지막 제8장, 당신의 시간 잔고가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공개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시간 잔고는 지금 누구를 위해 소모되고 있습니까? 타인이 정해준 유통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가난해지는 수동적인 자산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일 뿐입니다. 오늘 이 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당신의 생체 계좌와 자산 계좌를 동시에 점검하셨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라는 비정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체의 쇠퇴라는 하락장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지능과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치환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복리 구조를 만드십시오. 유한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잔고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영생이라는 허황된 꿈보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탈출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우고 AI라는 제트 엔진을 장착해 시간의 노예에서 시간의 주인으로 해방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도약은 바로 그 유한함을 인정하고 남은 잔고를 가장 가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기로 결심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승리는 이미 이 설계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시간의 주권을 되찾은 당신의 찬란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5년 경력의 수석 분석가였습니다. 당신의 생체 자산이 오늘도 흑자를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